자, 우리가 오늘 처음 공부할 부분이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항분포. 자, 영어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바이노미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대문자 B를 요거를 보잖아. 아, 이거는 이항분포를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대문자 B는. 괜찮겠어? 대문자 B가 나오면 뭐라고 얘들아? 이항분포. 근데 언제 이항분포를 쓰는 게 우리 포인트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여러 번 시행한다. 여러 번 시행.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었을 때 막 여러 번 시행한다는 표현 나오면 이항분포를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 시행의 결과물이 몇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결과물이 우리가 뭐처럼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시행하고요. 시행의 결과물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 이항분포인데 그와 관련된 정보를 꼭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아, 몇 번 시행하고요. 결과물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를 정보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X는 따른다. 이항분포라고 쓰고요. 됐어? 안 됐어? 어서 와. 우리가 총 시행 횟수와 성공의 확률이라는 정보를 꼭 써줘야 돼. 얘들 알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B라는 거는 이항분포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여러 번 시행을 한다. 아, 그 다음에 시행의 결과물이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야. 두 가지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정보로 쓴 거야. 얘들 알겠지? 그러면서 이 N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총 시행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성공의 확률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총 시행 횟수와 성공의 확률이라는 정보를 꼭 써준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수연아. 총 시행 횟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수연아? 몇 번. 그러니까 총 시행 횟수가 10번이고 성공의 확률은 태민아 몇 번이야? 성공의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 번 시행하고 시행 결과물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게 바로 뭐냐면 이게 R번 성공시킬 확률이야. 알겠지? 뭐라고 얘들아? 한글로 써줄게. 우리가 R번 성공시킬 확률이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됐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N번 중에 R번, 성공을 R번, 실패를 N-R번. 그래서 우리가 N번 중에 R번, 그 다음에 성공을 R번, 실패를 N-R번 한다는 우리가 이거를 이름이 있었지, 얘들아? 독립시행의 법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 알겠지? 대표 문제 가보기로 할게. 내가 뭐 시험 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시험 냈더라? 어딨지? 이항분포? 잠깐만, 금방 찾을게, 얘들아. 뭐 냈더라? 시험을? 이거 냈구나. 127번. 이거 냈구나. 요거 볼까요? 자, 문제 읽어보기를 할게, 얘들아.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자.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말이 써있어. 이항분포, 대문자 B라는 거는 여러 번 시행하고 시행의 결과물이 몇 가지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고 시행의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그럼 이거는 몇 번 성공시킬 확률이 된다는 거야? 두 번 성공시킬 확률. 얘는 몇 번 성공시킬 확률이야? 한 번 성공시킬 확률 성립한다고 했을 때 N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같이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127번 문제를 대표 문제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127번. 그러면은 우리는 X는 따른다. 이항분포. 총 시행횟수가 N.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 성공시킬 확률과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10 곱하기 한 번 성공시킬 확률이 될 것 같아. 써볼까요? 선생님 보는 것처럼 N번 중에 두 번은 성공시킨대요. 맞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성공이 두 번.
그러면 실패는 우리가 n-2번. 괜찮겠어? 돼, 안 돼? 이건 어떻게 됐어? 한 번 성공시키는 거지? n번 중에 한 번 성공시키고요. 성공을 한 번, 실패는 몇 번 하겠어? 그렇지. n-3번 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맞나요? 그래서 산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 산수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 어차피 지수 법칙에서 밑이 똑같은 거니까 지수의 덧셈이니까 바로 이건 2분의 1의 n제곱이라 쓸 수 있겠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 밑이 똑같은 거니까 지수의 덧셈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됐다, 안 됐다? 오, 그래. 산수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랑 날라가겠고. 그렇지. 괜찮네. 그래서 nc 계산할 줄 알 것 같아. n-1.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 nc2. nc1은 우리 학생들 n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랑 지워지겠고 양변에 1을 곱하는 거니까 n-1이 바로 20이 돼서 n 값은 뭐 나와? 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우리가 독립시행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괜찮겠습니까? 좀 한번 쉬우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괜찮은 학생은 나 이거 괜찮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120번을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120번. 이거 쉽다. 이따가 시험 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쉬우면은 120번을 풀어봐도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필기노트. 알겠죠? 저번 시간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알겠죠? 어디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돼. 자, 괜찮겠어? 선생님이 해결해 줄까? 120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가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좀 풀만하지 않니? 120번? 해봤니? 아이고. 길이요. 잘 풀었다고 생각할게요. 길이요. 알겠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더 드려야 되는 시간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두 번째 내용 살펴보기로 할게.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뭘 배웠어? 우리가 보는 것처럼 R번 성공시킬 확률에 대해서 배웠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됐니, 안 됐니? 그래서 NCR, PR제곱 1-P, N-R. 공식만 외우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게 바로 뭐냐면은 평균이라는 걸 배울 거야, 얘들아. 평균. 돼, 안 돼? 됐어? 우리가 평균을 이거는 진짜 어렵다. 잠깐, 선생님 미안한데, 얘들아. 원래 이제 학생들 다 왔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갖고 수업을 시작할게, 얘들아. 알겠지? 핸드폰 주세요. 네, 우리가 핸드폰은 모든 수업 시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반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요. 다른 반도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에 쓰시면 되고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절대 안 건드릴게요, 선생님.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건데, 얘들아,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로 되게 어려워. 공식도 되게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2007년도 임용고시에도 이걸 증명하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었어. 임용고시라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이잖아. 마치 어렵다는 거야. 증명하라는 건. 알겠니? 그래서 수학자들이 증명해놨으니까 우리가 얘랑 곱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평균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증명해놨어, 수학자들이. 알겠지? 그래서 얘랑 곱하면 평균이다.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X는 따른다, 이항부포, 총 CS가 6,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맞니, 안 맞니?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나오는 줄 알아? 그렇지.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렇게 읽어제낄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가능하겠어? 가능하겠니? 되게 쉽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n이랑 얘랑 곱하기만 하는 게 평균이었다. 이가 평균이다. 어렵지 않다. 돼, 안 돼?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분산이라고 배우지?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n 곱하기 p 1-p가 분산이라고 수학자들이 증명해 놨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n 곱하기 p 1-p가 이항분포의 분산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n 곱하기 p 1-p만 하시면은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게 나오거든. 별량 제곱의 평균, 변수 제곱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같은 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재밌나 보여?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분산에다가 우리는 평균에 대한 제곱만 더하시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제곱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 뭐였지? n 곱하기 p 1-p에서 평균이 뭐였지? n 곱하기 p의 제곱을 더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x제곱의 평균을 구할 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안 됐어? 괜찮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번 기말고사에 나오는 다른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괜찮겠어, 안 괜찮겠어? 다른 표현이라는 게 바로 이거야. 봐봐. 우쭈쭈 까꿍. 자,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뭔지 아니, 얘들아? 확률의 총합은? 그렇지. 확률의 총합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알고 있지? 확률의 총합은, 다시 내가 잘못 말했네.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NCR, P의 R에 1-P의 N-R. 확률을 0부터 N까지 확률의 총합인 거니까 바로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은 1이다. 확률의 총합은 바로 1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앞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게 평균이었지? 그래, 이렇게 쓰기도 해. 봐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위에 거랑 이 R과 R은 변동이 될 수 있어. K라고 변동이 될 수 있어. R부터 R 곱하기 위에 거랑 아래 거 확률이랑 곱한 거에 총합이 되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얘가 담기고 있는 의미는 바로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n 곱하기 p. 괜찮겠습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는 확률 변수와 확률의 총합인 거니까 얘가 담긴 의미는 평균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괜찮겠어?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거 기말고사에 나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제곱 곱하기 NCR P의 R제곱 1-P의 N-R.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R제곱이라는 거는 변수를 제곱한 거에 확률과 곱했으니까 뭐라고? 변수를 제곱한 거랑 확률이랑 곱했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X제곱의 평균, 별량제곱 평균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저기 있어. X제곱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분산에다가 뭘만 더하는 게 포인트라고, 얘들아? 그렇지. 평균에 대한 제곱만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지, 얘들아? 각각의 표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확률의 총합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확률 변수와 확률이랑 곱한 거의 총합인 거니까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괜찮니? 그 다음에 우리가 먼처럼 R제곱과 우리가 얘를 곱한 거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쓸 때 변수제곱의 평균, 변량제곱의 평균, X제곱 평균인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 모양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항분포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은 절대 안 틀려요. 이항분포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은 절대 안 틀리니까 우리가 요것만 외워주시자. 문제 풀어볼게, 얘들아. 이거 외우자. 이거 외우자. 자,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대표 문제 가볼까요? 대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대표 문제 한번 가볼게. 자, 164번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164번 해보니까. 아, 여기를 한번 째려보기라. 아까 여기 째려보고. 여기서는 X가 없고요. 여기서는 뭐가 붙었어? 이렇게 X자가 붙었네, 얘들아. 여기서 뭐가 붙었지, 얘들아? 그렇지. X제곱자가 붙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64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A라는 숫자는 우리가 시그마, X는 0부터 우리가 12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써 있어? 12cx, 2분의 1의 x, 2분의 1의 12-x라고 써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전부 파악해 볼게. 아, 얘를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선생님 12번 시행했습니다 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돼. 괜찮겠어? 돼, 안 돼? 우리가 NCR N번 중에 R번을 성공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NCX 12번 중에서 X번을 성공시켰다는 거. 태민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 태민한테 물어봐요. 태민아, 성공의 확률은 뭐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이 문제를 읽고 우리가 총 시행 횟수와 성공의 확률을 파악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X는 따른다 이항분포. 총 시행 횟수가 12번이고 성공의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돼, 안 돼? 그러면은 수연아, 이게 X번 성공시킬 확률이지. 총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1이 된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니? 확률의 총합. 읽을 줄 알아야 되더라. 알겠니? 두 번째 B라는 표현 써보기를 할게. B라는 걸 보니까 시그마 X는 0부터 12까지 X 곱하기 12CX 2분의 1의 X 2분의 1의 12-X라는 표현 써 있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의 총합을 말하는 거니까 우영아, 이건 뭐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 그렇지. 얘는 평균을 의미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알겠지? 확률 변수와 확률이랑 곱한 거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외워도 괜찮아, 얘들아. 확률 변수와 확률과 곱한 거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놈이랑 곱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10이랑 n 곱하기 p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은 6이 되겠네. 괜찮겠습니까? CR 괜찮아? 좋아. 그러면 C를 살펴보기로 할게. C를 살펴보니까 시그마 X는 0부터 12까지 X제곱 곱하기 12CX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12-X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걔하나 안 걔하나? 그러면은 이건 X제곱이라는 변수를 제곱한 거에 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일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맞니 안 맞니? 태민아, 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다. 뭐라고? 그렇지. 분산에다가 선생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n 곱하기 한걸 쓸게. 분산에다가 우리가 평균에 대한 제곱을 더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라. 그래서 분산은 n 곱하기 p 1-p에서 뭘 더하는 게 포인트라고, 얘들아? 평균의 제곱. 우여가 뭐의 제곱을 더하는 거라고? 그렇지.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게 우리 목적. 평균 구해봤어. 평균에 대한 제곱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에다가 얘는 36에다가 한 이거니까 39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지? 혜린아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다시 한번 풀어봐. 의미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얘는 확률의 총합, 얘는 평균, 얘는 x제곱의 변수제곱, 변량제곱 평균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근데 언난고원 문제네. 다른 문제들 뭐 엄청 많아요. 없나요? 문제 보니까? 여기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한번 146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풀어볼래요? 146번이요. 146번. 그 다음에 이건 오늘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태민이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니? 태민아, 총 시행 횟수는 몇 번이니?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은 뭐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로 따르고요. 총 시행 횟수가 10번이고 성공 확률이 5분의 1. 근데 이거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확률의 총합이 되겠지. 확률의 총합은 뭐야? 그렇지. 확률의 총합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됐어 안 됐어? 자, 우혁아. 얘는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그렇지. 얘는 총 시행 횟수가 20번이라는 걸 알. 이거 글씨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성공의 확률은 뭐니? 그렇지. 성공의 확률이 10분의 9가 되지 않을까. 이런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래서 5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변수랑 K랑 확률이랑 곱한 거의 총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균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까지 풀어보세요. 끝까지 풀어보셔요. 끝까지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끝까지 풀어보셔요. 괜찮아요. 끝까지 풀어보셔요. 뭐 다른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풀만한 거니까 선생님 또 뭐 풀어줄까?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이름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학교 하나 있다 얘들아. 몇 번 문제 풀 거냐면 189번. 시간 드릴 테니까 189번 문제 풀어볼까 얘들아?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189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189번. 이거 풀어보고 진도 나갈게요. 189번. 이거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요 멘트에선 되게 중요한 멘트는 n번 반복한다고 써 있고요. 독립시행이라는 멘트가 써 있고요. 확률이 P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맞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총 시행 횟수는 n번이고 풀면 돼, 얘들아. 얘 풀어봐. 나도 풀어줄게. 다른 거 숙제 얘들아. 189번 풀어봐. 189번. 우리가 총 시행 횟수는 n번이고 성공의 확률은 P가 된다는 거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근데 문제 주어진 조건 살펴보니까 평균이 0.81에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은 n 곱하기 P가 0.8이래요.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n 곱하기 P가 평균은 n 곱하기 P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평균은 n 곱하기 P라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문제 읽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 되겠지. 맞죠? 자, 태민아, 표준 편차를 뭐 한 게? 제곱한 게 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공식은 n 곱하기 P 1 마이너스 P가 되는 건데 얘가
표준 편차의 제곱인 0.68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풀고 있니? 얘들 그냥 풀면 돼. 수연아 풀고 있어? 그래서 얘가 0.8이 된다는 거는 얘는 뭐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하, 0.8이 된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P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0.2가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개 안 컸어? 안 개 안 컸어? 개 안 컸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P가 0.1을 여기다 쓱 집어넣으니까 P를 여기다 0.1을 집어넣으니까 N은 뭐 나오겠어 얘들아? 산수야. 16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맞죠? 16 맞니? 아니구나. 16이 아니라 뭐니? 4구나 4. 미안해. 쏘리 4구나. 쏘리 4구나. 맞지? 그래서 X는 따른다. 이항문포 총 실수가 4번이고 성공의 확률이 0.2니까 5분의 1이라고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맞나요? 돼, 안 돼? 음료수 먹으면서 들어도 돼. 졸리지? 피곤하지? 응? 힘들다. 아우, 피곤하다. 몇 번 성공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써 있어, 문제 보니까. 2번 성공시킬 확률 구하라고 써 있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게 목동고에 나왔었네, 얘들아. 2번 성공시킬 확률이라는 거는 4번 중에서 2번 성공시킨대. 성공을 2번, 실패를 몇 번? 실패를 2번. 괜찮겠습니까? 요 계산해 주시면 바로 정답 나와요. 화이팅! 그래서 우리가 이항문포는 요 정도만 처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공식만 외우시면 이항문포는 안 틀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른 것도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평가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가장 어렵게 평가되는 문제거든? 돼, 안 돼? 요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금방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180번 같은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 요렇게 우리가 R제곱과 얘랑 곱한 거니까, 맞지, 얘들아?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지, 얘들아.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지,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만 잘 고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게, 얘들아. 그래서 5를 4번 곱하면 뭐니? 625니? 맞지? 16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야? 사시는 6이지? 맞지? 그러면 16에다가 6 곱한 결과물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칠판 치워도 돼요? 이해 안 되는 분? 이해 안 되는 분? 네? 네? 말씀하세요. 어디요? 잘못 계산했구나. 0.64. 산수. 알겠습니다. 0.64. 미안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미안해. 쓰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 계산 실수는 할 수 있어. 알겠지? 맞죠? 응. 나머지 맞아요. 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 칠판 지워도 되죠? 칠판 지울게요. 칠판 지운다. 알겠지? 시야 지워도 되지? 그래서 나머지 다 맞아.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항문포에 관련된 거를 했으니까,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소확률 변수에 관련된 거를 개념 설명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 얘들아. 연소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한번 붙여보기로 할게. 오늘 두 번째 내용이야. 오늘은 말입니다. 개념은 정규 분포까지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규 분포까지 한번 진도를 나갈 생각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마쳤고요. 다음 주면 진도 다 맞출 예정입니다. 다음 주면은 진도 끝까지 다 나갈 예정이야. 다음 주면은 진도 다 끝까지 나갈 예정이고, 혹시나 선생님 개념이 부족해요.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강의 다 떠났습니다. 강의 다 녹화시켜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념 설명 듣고 문제풀이에 한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내용은 나오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몰라서 문제 못 풀었어요 라는 멘트가 나오잖아.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개념 강의 듣고 문제 풀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알겠지? 몰라서 문제 못 풀었어요 라는 멘트는 개념 강의 다시 한번 듣고 문제 풀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부분이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 보기로 할까? 자, 이 연속 확률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학생들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진짜 중요해. 그래프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래프이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번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붙여보기로 할게. 됐니 안 됐니? 됐니?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행위는 말입니다. 확률을 구하는 행위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행위와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A부터 어디까지야? B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행위는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적분 지금 하고 있지 얘들아? 적분이 넓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랑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행위는 말입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행위는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그래서 확률을 구하여라. 넓이를 구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함수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은 이 함수 이름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어. 알겠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확률은 넓이가 되겠다. 태민아, 확률은 뭐가 된다고? 그치? 확률은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라는 행위는 넓이를 구하는 행위와 동등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어? 돼 안 돼?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확률의 총합은 뭐였었니? 1이었었지? 그래서 우리가 총 넓이는 말입니다. 총 넓이는 바로 우리 학생들 1이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총 넓이는 1이다. 이 두 가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확률은 넓이가 되고 총 넓이가 1이 된다. 알겠죠? 팁을 드릴 수 있는 테크닉은 팁. 닮음을 좀 많이 사용하셔. 닮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문제 한 번째 살펴보도록 하자고 얘들아. 문제 한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같이 한번 가보자. 가봅시다. 아이고. 자, 몇 번 문제 풀어야 되냐면은 우리 학생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기로 할까? 제가 한 문제 풀고요. 우리 학생들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4번 문제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 자, 문제 보니까 여기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어디다 밑줄 한번 쳐봐도 괜찮겠어, 얘들아. 문제 보니까. 아, 여기다 밑줄. 연속 확률 변수, 여기다 밑줄. 아, 그래서 그래프는 우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우리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됐나요? 자, 가볼게. 자, 4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4번 가보기로 할게. 4번 가보니까 이렇게 멘트가 쳐져 있어. 아, 그림 잘못 그렸다. 그림 잘 그려야 되겠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나왔고요. 맞죠?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니 얘들아?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 글씨가 좀 예쁘게 작게 써있지. 3이라고 써있고요. 얘는 1이라고 써있고요. 요렇게 써있어. 여기 K라고 써있고. 자, 내가 이랬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말입니다. 확률은 넓이가 되고 총 넓이가 1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맞지? 총 넓이가 1 돼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게 포인트야. 밑변의 길이가 4가 되겠지. 높이가 뭐가 되어야지만 총 넓이가 1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어? 아, 밑변의 길이가 4, 높이가 K, 2분의 1 한 결과물이 총 넓이가 1 나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아, K는 무슨 값이 나온다는 거야? 2분의 1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맞죠? 총 넓이가 1인 거니까. 태민아 괜찮아? 이따가 시험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 응? 그래서 K 값이 바로 2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랬을 때 구하는 것 재로 볼게. 구하는 것 재로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써 있어 얘들아? 그렇지. 문제 보니까 마3부터 대문자 X네. 마3부터 마1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써 있어.
마산부터 마일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마산부터 마일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는 넓이를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지. 확률은 넓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마산부터 마일까지 여기 확률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확률은 넓이가 되는 거니까. 닮음을 이용하는 거야. 가볼게 얘들아. 자, 요거 3이지. 이거 길이 3이지 얘들아. 요거 뭐야? 2분의 1인 거지. 3대 2분의 1이지. 3이 2분의 1로 가려면 3이 2분의 1로 가려면 얼마큼 곱해줘야 될까? 태민아? 그렇지. 우리가 6분의 1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왜? 3이 2분의 1로 갔으니까. 3이 2분의 1로 갔으니까 6분의 1을 곱해야지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라고.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높이라고 하는 거는 3대 2분의 1이잖아. 맞지? 3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6분의 1을 곱했으니까 6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3분의 1인 거 괜찮겠어? 닮은 비? 닮음?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서 정답은 3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돼 안 돼? 됐니?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넓이가 되는 거고 마산부터 마일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고 총 넓이가 1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했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이 문제 풀어봐도 괜찮아.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이 문제 풀어봐도 괜찮아, 얘들아. 이 문제 풀어봐도 괜찮고 뭐 다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풀어볼까, 얘들아?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5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5번 밑에 있는 거 5번 풀어볼까? 6번 미안합니다. 다시 바꿀게요. 6번 풀어봐요. 미안합니다. 6번 풀어봐요. 미안합니다. 6번 풀어봐요. 미안합니다. 6번 풀어봐요. 6번. 우리가 또 6번 또 이거 또 양정이니까 6번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죠? 양정고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번이요. 자, 5번, 4번이 완벽하다고 느끼면은 6번 풀면 돼요. 완벽하다는 건 이따가 시험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게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풀어봐요. 0.5는 2분의 1로 표현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2라고 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K라고 써 있고요. 여기 2K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요렇게 맞죠? 다 푸셨나요? 그때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거는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아하, 구하는 거 위에다 쓸까, 얘들아? 구하는 0부터 x가 양정에서 나왔던 문제네.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태민아, 다 구했어? 잘하네. 수연아, 구했니 안 구했니? 잘했네. 굿, 베리베리 굿. 잘하네.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진짜. 시아야, 풀어줄까? 풀지 마? 네, 시아가 풀지 말라서 안 풀게요. 알겠지? 얘들아, 15번은 풀지 마세요. 15번 풀지 마, 얘들아. 15번은 교육과정 아닌 거니까 15번은 풀지 마세요, 얘들아. 15번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만 해도 되니? 얘들아,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해도 돼?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할게, 얘들아. 미안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한 문제만 할게. 어떤 문제 한 문제 할 거냐면은 우리가 1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11번 문제 한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만 한 문제 할게요. 11번 문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만 더 하고 말게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요거 볼까? 이 표현 볼까요? 얘들아,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사라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우함수라고 배웠던 거 기억났나?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우함수가 뭐에 대칭인 걸로 기억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때랑 x를 집어넣을 높이랑 똑같은 거니까 y축 대칭.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은 잘 설명해 드린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풀어보세요. 얘들아,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연소광열 변수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이렇게 적분과 혼합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학생들 이거 시험 볼 때쯤엔 적분은 배웠다고 학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11번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1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아하, 선생님 우리가 f-x와 fx가 똑같은 거를 우리는 우함수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겁니다. 그래서 대충 y축의 대칭인 게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될 것 같아. 됐니? 근데 말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기로 할까요?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2까지 살펴보니까 우리가 먼저 얘가 4분의 1이 나왔대. 선생님 보는 것처럼 얘가 의미하는 게 봤더니 0부터 2까지 요 결과물이 우리가 4분의 1이 나왔다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4분의 1 나오는 거 보이니 얘들아? 눈에 보여? 4분의 1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y축 대칭인 거니까 이 부분도 뭐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 이 부분도 4분의 1이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걔하나 안 걔하나? 근데 확률의 총합은 뭐가 된다고 했던 걸로 기억나? 확률의 총합은 1이었었지. 총 넓이는 1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거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얘랑 더한 게 2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 넓이도 뭐 나오겠어? 4분의 1, 여기 부분도 4분의 1이라는 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근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의 결과물이 문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 얘들아? 3분의 1이 나왔디야. 3분의 1. 우리가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3분의 1이 나왔디야. 맞지? 3분의 1이 나왔디야. 근데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1 나온 거잖아. 그럼 우리 학생들 여기 부분은 뭐 나오겠어? 6분의 1 나온다는 거 괜찮겠어? 여기 부분이? 왜냐면은 2분의 1인데 이 부분이 3분의 1이 나왔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여기가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6분의 1을 해야지 전체가 2분의 1 나오거든.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6분의 1, 얘도 여기가 6분의 1. 맞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니까 무슨 값이 나오겠어, 얘들아? 12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1. 산수 맞니? 산수 잘 도와줘야 돼, 12분의 1. 여기가 1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괜찮겠어? 됐네. 자, 우리가 끝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라고 써 있어? 1부터 3까지 구하라고 했지. 1부터 3까지 구하라고 써 있지. 그래서 구하라는 걸 살펴보니까 12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구하라고 써 있냐? 그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예쁘게 쓰면 차라리 이렇게 쓰지.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더 예쁜 표현인데. 얘를 구하라고 써 있으니까 12 곱하기 1부터 3까지니까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뭐니?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정답. 불편한 부분이요? 네. 어디요? 24라고 써 있어요? 문제? 24예요? 왜냐면 선 옆에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미안해요. 잘 안 보여.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여. 12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러면 산수 되겠다. 맞지, 얘들아? 산수 되겠다. 됐습니까?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죠. 5분만 쉬었다 할게요. 7분만 쉬었다 할게요. 7분만 쉬었다 합시다.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정규분포 나갈게, 얘들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졸리다. 다른 거 풀어와. 숙제야. 알겠지? 다른 거 풀어보셔요. 숙제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많아요. 어려운 거 많은 거니까 많이 풀어오세요. 52번 이런 거, 야, 내가 못 풀겠다고 생각하는 건 안 풀면 돼, 얘들. 알겠지? 52번 이런 거는 교육과 얘들 안 배운 거거든, 우리 애들. 52번은 이런 학생들과 세 번째로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자,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니에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노멀이라고 합니다. 노멀. 노멀. 노멀이라는 게 우리 학생들 정상적인 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맞지? 돼, 안 돼? 괜찮겠어? 이 정상적인 분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뭐야? 항상 사람들이 평균에 대해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이와 같은 모양이 밀집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뭐의 대칭인 거야? 그렇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들아?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다. 괜찮겠어? 그럼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자,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우리가 거기서 한번 했던 것 같아. M으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M으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M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표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라고? M으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M으로부터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가 똑같다. M에 대하여 대칭이다. 됐니? 두 번째,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뭐냐면은 얘들아, 이거랑 중점이 M이지. 중점이라는 거 뭐로 나누는 거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이것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M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보는 것처럼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표현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50 마이너스 X는 F 50 플러스 X라고 쓰잖아? 이거는 50에 대해서 마이너스 X만큼 갔을 때 높이랑 50에 대해서 플러스 X만큼 갔을 때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50에 대해서 선대칭하고 있구나. 맞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얘는 평균이 50이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괜찮겠어?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쓰기도 하는 거냐면은 이거랑 중점이라는 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더해봐. 뭐야?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뭐야? 그렇지? 5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 50이구나 읽어제끼는 게 첫 번째 임무가 될 것 같아. 얘들 알겠지? 괜찮겠어?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낼지 안 낼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트렌드야, 얘들 알겠지?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말이야, 우리가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 뭐가 많이 나온다고?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야. 자,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말입니다.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중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얘들 알겠지?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야, 얘들아. 좀 이따 문제를 풀어볼 거야.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말이야, 중점을 이용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두 번째 가보기로 할게요. 두 번째 우리가 학생들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분포란 말이야. 정상적인 분포기 때문에 거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포함될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게 아름다운 성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떨어질 확률이 모두 같다야. 모두 같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떨어질 확률이 모두 같다는 게 되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표준 편차가 한 개 떨어 있잖아?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한 개 떨어져 있으면은 확률, 아까 확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이와 동일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었던 걸로 기억나? 그러면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이렇게 한 개 떨어져 있잖아? 이거의 확률을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얘의 확률을 우리가 0.3413이라고 수학자들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의 확률이 0.3413이라고 구해 놓으셨어. 알겠지? 돼야 안 돼? 그럼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 다른 거. 선생님 키가 180이라고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 알겠지? 그때 표준 편차는 바로 우리 학생들 10이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럼 표준 편차가 지금 한 개 떨어져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편차가 한 개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 한 개 떨어져 있는 거나 여기 한 개 떨어져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확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어떤 확률이야? 180부터 190까지 확률이라는 거는 수학자들이 0.3413이라고 구해놨단 말이야. 맞지? 뭐까지 구했냐면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자들이 0.3413이라고 이렇게 구해놨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맞니? 돼, 안 돼?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포인트는 이거야. 평균으로부터 도대체 부토라고 써네. 부터인데. 표준 편차가 대박. 편차가 몇 개 떨어졌냐? 덥다. 더워서 졸린가 보다. 이 친구 계속 자네. 우영이야. 계속 자네. 아니면 존다? 눈 감는다? 아니면 선생님 좀 봐줘. 알겠지? 까꿍. 선생님 얼굴 좀 봐줄 수 있겠어? 응, 고마워. 몇 개 떨어졌냐? 자,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지잖아.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으면 수학자들이 구했어. 0.477이라고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 이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으면은 0.4772라고 수학자들이 구해놨어.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확률이 0부터 이따가 Z라는 걸 배울 거야. 두 개 떨어져 있으면 0.4772라고 수학자들이 구해놓은 거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괜찮겠어? 돼,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정보? 평균이라는 정보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도대체 몇 개 떨어졌는지 파악을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선생님 요즘에 되게 우울해요. 니 알아요? 선생님 원래 되게 밝은 사람인데 되게 우울해졌어.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봤는데 되게 있잖아. 이렇게 되게 밝은 표정 짓고 수업 들어주면 내가 좀 되게 힘이 나는데 막 이렇게 우울해 있고 눈 감고 있고 선생님 이렇게 눈 감고 쳐다봐. 눈 감고 쳐다보면 너무 무서워, 얘들아. 알겠지? 눈 감고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봐줘. 눈 뜨고 쳐다봐줘. 알겠지? 눈 뜨고 쳐다봐줘. 선생님 기쁘게 화이팅 하자, 얘들아. 잘 가르쳐 줄게. 한번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는지 두 가지 정보가 너무 중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 분산을 쓰기로 약속했대.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멀에서 온 거야. 정상적인 부분에서 온 거야. 정상적인 분포다.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고 평균을 꼭 써줘야 돼. 평균. 앞에 있는 거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거는 분산이란 정보.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이란 정보. 분산. 표준 편차 제곱. 준자 빠졌다. 이제 그렇다. 다시 쓰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얘들아 힘내자. 얘들아 다 왔다. 표준 편차의 제곱이 정보를 쓴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x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얘는 170. 우리가 180이네. 180. 10이라고 한번 해보기로 할게. 아, 그러면 평균은 180이고 180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표준 편차. 분산은 10의 제곱이지만 표준 편차는 10이다. 맞지? 표준 편차는 10이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디귿어? 안 디귿어?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다시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도대체 몇 개 떨어졌냐?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냐? 근데 그 떨어진 정도가 모두 똑같은 게 정규 분포의 성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어? 돼, 안 돼? 자, 그러면은 이것을 모두 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돼, 안 돼? 그래서 같은 모양을 만드는 방법. 같은 모양.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의 확률이나 이거의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같은 모양 만들어서 확률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게 바로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은 모양이 다 각기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만 확률은 똑같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같게 만드는 게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요. 표준화라고 하는 방법은 뭘 빼고 뭘로 나누기만 표준화가 되는 거냐면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표준화 Z가 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Z라는 게 표준화. 이따가 문제 풀 건데 얘들아, 이따 문제 풀 때 모양이 각기 다르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모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이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화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라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 표준화, 이 Z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는데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된단 말이야. 괜찮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 표준편, 표가 이렇게 써 있어. 표가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요거 Z라고 써 있고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 0.5라고 써 있거든, 얘들아. 0.5. 얘들아, 이게 평균이 된단 말이야.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 얘가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얘가 0.1915라고 써 있다는 건데, 그럼 얘가 담기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얘가 담기는 의미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0.5개 평균으로부터 0.5개 떨어져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여기 표가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을 거야. 0.3413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그럼 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개 떨어져 있다는 확률을 말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괜찮겠어? 이거는 안 써도 괜찮아. 만약에 여기 1.5라고 써일 때도 있거든. 그러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5개 떨어져 있을 확률을 말하는 거야. 괜찮겠지? 그 다음에 2라고 써 있으면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2개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각각에 담긴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평균으로부터 몇 개 떨어져 있을 확률을 말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담기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뭐처럼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는지의 확률이 자리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시고요. 평균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는지 확률을 각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얘들 알겠니? 되었어, 안 되었어? 그래서 좀 어렵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기 부탁드려요. 설명은 되게 많이 썼긴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많이 썼는데, 2가지만 기억해 줘, 얘들아. 2가지만.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줘야 돼.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기억해 줘야 돼. 이거 기억 안 하면 안 돼, 얘들아.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중점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니? 돼, 안 돼? 두 번째 기억할 게 바로 뭐냐면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포인트인 거라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지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괜찮겠어? 세 번째 기억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화하면은 무조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바로 1이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는지 표를 통해서 읽어제끼기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만 좀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실래요? 네, 그래 이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 학생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들 알겠지? 내가 어떤 문제를 시험 냈더라. 뭐니 내가 문제 낸 게 기억도 안 나네. 번호 보자. 내가 뭐 시험 냈더라. 체크도 안 했구나. 60번이구나. 60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60번 문제 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평균이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다는 게 포인트야? 평균이 250이라고 써있고, 맞지? 그러니까 25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표준 편차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8이라고 써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저 문제 60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여기다 한번 필기 한번 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60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x는 따른다, 정규분포로 따르고요. 평균은 우리 학생들 250이고요. 표준 편차는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8이라고 써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그림 그려볼게. 이런 그림이다.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는 8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됐어? 자, 문제 더 읽어보기로 할게. 문제 읽어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써있어. 문제 읽어보니까 242부터 262까지 뭘 확률을 구하라고? 242부터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어디까지냐? 262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야, 얘 봐봐. 선생님 볼게, 얘들아. 절 봐봐. 평균이 250인데 평균 250이야. 맞지? 그러면은 만약에 표준 편차만큼 빼면은 우리 학생들 얘는 뭐 나오겠어? 242가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맞죠? 그러면은 얘들 보는 것처럼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도대체 몇 개 떨어진 거야? 얘는 한 개 떨어진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한 개 떨어져 있으면 이거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242부터 250까지 확률이라고 하는 항상 평균으로부터 확률 구하는 거야. 0.3413이라고 저 표도 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할게. 262라는 우리가 이거 봐봐, 이거 얘들아, 이거 봐봐. 표준 편차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285야. 258이야. 그럼 표준 편차가 또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266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그럼 262라는 거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반딱지만 살펴보는 거 맞다, 안 맞다? 맞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한 개 반딱지가 되는 거지. 표준 편차가 1.5개 떨어져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1.5개 떨어져 있는 거는 우리 확률이 0.4332가 돼서 우리가 이거의 확률은 얘랑 뭐 하면 되겠어? 더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싫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말만 시키면 돼? 표준화 시켜도 괜찮아, 얘들아. 왜? 모든 걸 같은 모양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빼고 뭘로 나누면 표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돼.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누고요. 괜찮습니까? 이거 Z로 바뀌어. X는 우리가 뭘 빼주고요? 평균을 빼주고요. 평균 150이면 돼. 평균은 150이고요. 표준 편차로만 나누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표준화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해보니까 표준 항상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5니까 0으로부터 마이너스까지 저 대칭 거니까 0으로부터 마이너스 1까지나 0으로부터 1까지 확률이 똑같은 거니까 0에서 1까지 확률은 0.3413이 되는 거고 0부터 1.5까지 확률이라는 거는 0.4332니까 두 개만 더 하시면 바로 정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돼, 안 돼? 됐어? 자, 그러면은 61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시간 들으시니까 61번 문제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풀어봐, 얘들아. 풀어봐도 괜찮아. 풀어봐. 61번 풀어봐요. 풀어봐요. 이제부터 문제만 풀고 갈 거예요. 61번이요. 61번 풀어봐요. 다시 풀어봐도 되고요. 시험 내면 맞출 수 있겠죠? 이런 건 쉬우니까. 쉽잖아요, 이런 거. 황통은 뭐 쉽죠? 황통은 얼마나 쉬워요, 황통. 황통은 쉬워요, 황통이요. 황통은. 뭐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100점 맞아요. 자, 문제 보니까 우리가 61번에 보니까 푸는 사람은 못 푸는 사람 봐요. 몇 명이라, 총 몇 명이라 써있니, 얘들아? 총 문제 보니까. 총 문제 보니까 300명이라 써있네. 300명 중에서 자, 점수가 62점이고 표준 편차가 12점이라고 써 있어.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평균은 62점. 맞니? 내가 요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 62점, 표준 편차가 12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됐다. 맞지? 자, 문제 더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80점 이상인 사람이지? 80점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쓸 줄 알아야 돼. 확률이야. 확률인데 어떤 거야? 80점 이상인 확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여? 80점 이상인 확률. 괜찮아?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평균은 62지, 얘들아. 80점 이상인 거지? 그럼 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지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이 못할 때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 못할 때는 표준화 써도 돼. 표준화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보여. 1.5라는 거 보이긴 한데 안 보이면은 우리가 쓰는데 표준화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럼 표준화 해봐. 안 보이면 표준화해.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이면 표준화해. 표준화 어떻게 되는 거야? 뭘 빼고? 평균을 빼주고 뭘로 나눠? 우리가 표준 편차 나누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누시면 돼. 괜찮겠어? 평균을 빼주시고 표준 편차 나눈다. 그럼 이 결과물 뭐 나온지 아니, 얘들아? 그렇지. 우리 학생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괜찮겠어? 1.5가 나와. 그러면은 평균으로부터 이 80점까지 확률이 문제 보니까 문제선이 0.43이라고 써있지. 0.43. 0.43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 확률은 1이고 반짝아리 확률은 0.5.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확률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0.07. 80점 이상인 확률이 0.07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0.07이라는 건 전체 몇 퍼센트라는 거야? 7%? 돼, 안 돼?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7%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상위 7%가 80점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0.07인가 7%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21명. 괜찮나요? 이해돼요? 기대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한 문 더 풀어. 파이팅 해요. 힘내요. 그래서 뭐 잘 가르쳐 줄게요. 어려운 문제 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 풀고 어려운 문제 풀 거예요, 얘들아. 잘 봐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밑에 있는 거 풀어봐요. 62번 풀어봐요. 62번. 그 다음에 칠판 지울 거예요. 62번만 풀고 칠판 지울 거예요.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자율학습에 공부한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4라고 써있어. 정보 파악할 필요 있을 것 같아. 파악해보세요. 몇 명 대상으로 한다고 써있어. 62번을 풀어봐요. 태민아, 돼? 안 돼? 태민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수연아,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이 한번 해보자. 수연아,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고마워. 많이 도와줘야 돼. 어? 태민아, 같이 한번 보자. 태민아, 몇 명 있다고 써있어? 아, 우리 가문처럼 1000명 있다고 써있어. 아, 졸맞네. 돼? 안 돼? 평균이 뭐라고 써있니, 태민아? 그렇지. 14명이라고 써있고 표준 편차는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4시간이라고 써있어. 돼? 안 돼? 괜찮겠니? 그런데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평균이 14가 되는데 67명에게 가장 많이 한 67명. 맞지?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어.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한 67명. 이게 뭐냐면은 상위, 위쪽에 들어간 애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주장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상위 67명에게만 뭘 준다는 거야? 지정석을 준다는 게 포인트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공부 시간을 많이 한 67명에게만 뭘 준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지정석을 준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몇 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률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000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을 표현해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은 0.067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0.067이 된다는 거는 0.067. 반짜가리 확률은 0.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짝의 확률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짝의 확률? 이짝 확률 뭐니? 우리가 이짝 확률은 0.43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얘들아. 맞지? 걔하나 안 걔하나? 맞죠? 0.433이 된다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0.433이 된다는 거는, 확률이 0.433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뭉쳐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졌다는 게 포인트야? 이건 1.5개 떨어졌다는 거야. 맞지? 선생님, 그 시간이라는 건 이 시간 K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 K라고 하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5개 떨어진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가 되는 위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5개 떨어진 지점이 바로 K가 되겠다. 괜찮겠어? 그렇지 않으면 표준화해야 돼,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표준화해야 돼. K 이상의 확률이 0.067이잖아. 맞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눴을 때가 얘가 1.5개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은. 알겠죠? 근데 그래프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게 우리 학생들 대응 속도가 빠르고 이해하는 게 좀 빠르거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도대체 몇 개 떨어졌을까를 파악만 잘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배우면 돼. 정규 분포는 첫 번째, 우리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 첫 번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도대체 몇 개 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표준화했더니 평균으로부터 몇 개 떨어졌는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 풀어봐도 괜찮니?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볼게, 얘들아. 미안합니다. 쉬운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쉬운 문제만 풀고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잖아요. 다른 거 풀어봐요, 얘들아. 풀어보고 선생님 질문해요.
자, 어떤 문제 풀 거냐면 얘들아. 먼저 풀어봐야 돼.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칠판 지울 동안 풀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들아. 어느 풀 거? 109번 문제 풀어봐라, 얘들아. 109번 문제.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에 109번 문제 풀어봐라. 그럼 어려운 문제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쉬운 문제 풀면은 쉬운 점수 나와. 109번 문제 풀어봐라. 칠판 지울 동안에 109번 풀어봐라. 쉬운 거 공부하면은 쉬운 점수 나와요. 쉬운 거 공부하면 쉬운 점수 나온다. 이거 풀었어? 다음 뭐니?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같이 한번 가보자. 109번 문제 선생님 풀어볼게, 얘들아. 109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 가족권부터 한번 째려볼까, 얘들아? 가족권을 째려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있어. 어떻게 써있어? 아, 선생님 64보다 클 확률과 문제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우리가 7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는 게 포인트야. 여기 살펴보니까. 맞지? 그림 그려보기로 할까? 그림 그려볼게. 얘들아, 그림 그려볼게. 얘들아, 그림 그려볼게. 맞니? 응. 자, 우리가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근데 보는 것처럼 뭐를 집어넣을 때? 64를 집어넣을 때 64보다 클 확률하고 요 64보다 클 확률하고 그 다음에 76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뭐라고? 64보다 클 확률하고 76보다 작을 확률이 똑같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내가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중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확률이 똑같다는 거는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중점을 이용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중점 M은 뭐 나오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평균은 70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괜찮겠습니까? 수연아 돼?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할게. 나조건에서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조건에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제곱 평균에서 뭘 빼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그렇지.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주는 거 맞다 안 맞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의 평균이 뭐가 나왔다는 거야? 5,000에서 맞니 안 맞니? 우리가 평균의 제곱인 4,900을 빼주시면은 분산이 100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따라서 표준 편차라는 건 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이거 10이 나온다는 거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괜찮아? 자,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의 제곱에서 X제곱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 X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은 바로 70이고요. 표준 편차는 바로 우리가 10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어디보다 작을 확률을 구할 수 있어? 2번 보니까. 8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괜찮겠어? 얘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5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고 또는 표준화를 해도 돼. 표준화는 어떻게 되겠어? 표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괜찮겠어? 돼 안 돼? 표준화해도 괜찮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도 괜찮아. 그럼 이렇게 표를 작성 한번 해보니까 요 평균은 항상 0이야. Z의 평균 항상 0이야. 1.5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지. 1.5보다 작을 확률인데
0보다 작을 확률은 우리 학생들 0.5. 0부터 1.5까지 확률은 안 나왔냐? 그냥 쓰자. 0.4332라고 하자.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0.8332. 0.9332. 산수가 안 되네. 됐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만 더 해도 되죠? 117번 풀어보세요. 117번. (117번) 풀어봐라 얘들아. 수연아 풀고 있어? 어렵죠? 풀었나요? 가볼게요. 태민아, 잘 가르쳐 줄게. 자, 선생님 볼 때 얘들아, 그래프가 제일 짱이야. 그래프. 내 풀이 중에서 그래프가 없는 게 없어.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왔을 때 풀이가 제일 짱이거든. 그러니까 수식, 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풀이는 어렵단 말이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푸는 게 제일 좋아. 내가 말했잖아. 뭐냐면은 정규분포의 가장 아름다운 성질이라는 거 수연아 보고 있니?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근데 볼게. 14를 집어넣을 때 높이하고 22를 집어넣을 때 높이를 살펴보니까 어느 높이가 더 크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 같니? 14를 집어넣을 때 높이가 더 크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14를 집어넣을 높이가 되면은 얘는 한 22를 집어넣을 높이가 요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얘들아? 왜? 함수값,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14를 집어넣은 높이하고 22를 집어넣은 높이를 할 때 14가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내가 뭐라 했던 걸로 기억나? 내가 평균을 예측하는 문제는 중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얘들 보는 것처럼 얘는 14하고 22의 중점인, 얘 중점 뭔지 아니 얘들아? 18 나오는 거 보여? 18 나오는 거 보이니? 이 중점은 평균보다 28, 중점이 18, 이거 18 요 정도 있겠다. 중점 18. 18은 m보다는 작겠지. 당연히 이쪽으로 다 왔겠지. 이쪽으로 쏠려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중점, 14하고 22의 중점인 18이 평균 m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평균이. 괜찮겠어? 중점. 그 다음 또 살펴볼게. 얘들아, 30을 집어넣은 높이하고 2를 집어넣은 높이를 살펴보니까 한 30을 집어넣은 높이가 여기 있으면 한 2를 집어넣은 높이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괜찮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저쪽에 쏠려 있는 거지. 맞지? 저쪽에 쏠려 있으니까 이거랑 중점 뭔지 알아, 얘들아? 16이 되고 있다는 거 맞니, 안 맞니? 중점이. 이거랑 중점 16이 되고 있다는 거, 16은 저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평균 m은 16보다 크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16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어? 이렇게 중점을 예측하는 문제야. 그러면 m은 문제 읽어보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은 바로 우리가 17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오셨다고 얘들아. 맞지? 되겠어, 안 되겠어? 괜찮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x는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바로 17이고요. 표준 편차는 뭔지 아십니까? 표준 편차는 우리가 본 것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14하고 22의 중점 18이 오른쪽에 있고요. 12하고 30의 중점이 16이 저쪽에 있으니까 평균 M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된 거야? 평균 예측하는 문제야. 요즘 트렌드 문제야. 그래서 22부터 32까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22부터 32까지가 되는 거지. 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0.5보다 크거나 같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니까 1.5가 되고 있다는 거 맞다 안 맞다? 맞니?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표를 살펴보니까 얘가 0.5, 얘가 1.5니까 표를 보니까 1.5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은 0.47332에서 뭘 빼주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것 같아? 0부터 0.5까지. 됐어 안 됐어? 얘는 우리가 쓰는 0.1915라고 써 있다는 거 돼 안 돼? 이거 빼주시면 바로 정답. 괜찮습니까?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세 개를 배웠던 것 같아. 뭐 배웠어? 첫 번째로 이항분포를 배웠던 것 같아. 기억나죠? 돼 안 돼? 두 번째 우리가 뭐 배웠었지? 연송확률 변수 배웠던 것 같아. 확률은 넓이고 총넓이는 1. 세 번째 배웠던 게 뭐였어? 정규분포 배웠던 걸로 기억나.